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정책 파트로 가볼게요. 정책 파트로 가셔야 되면 교재 우리 65페이지를 핍니다. 65페이지 보셔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고 이제 정책 파트가 있는데 거의 이제 정책에서 많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부동산 정책론으로 이제 들어가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론. 정책론은 한 5문제 정도가 뜨는데 올해가 7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전합니까? 좀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하고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봐더라도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좀 많은 비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 어떻게 돼요? 부동산 자체가 조금 불안전한 게 좀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한 6에서 7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파트가 이 저자분이 이제 위에 써놓으셨는데 부동산 문제 파트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10년에 한 번씩 내담아 보니까 거의 출제 빈도가 낮고요. 거의 부동산 정책에서 나옵니다. 정책.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제가 이제 발표를 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도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알아야 정부가 정책을 쓰겠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특징을 있는지만 보시는데 악비지혜라는 4가지가 있어요. 악비지혜. 그러니까 악비지혜라는 것은 들어보시면은 악화 성향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됩니다. 처음은 작은 문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악화돼요. 큰 문제로 악화. 그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지죠. 거기 보시면 악화 성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한번 더욱더 해진다는 거는 한번 악화되면 시간이 지나서 더 악화된다는 거죠. 더 나빠진다는 거고. 비가역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비가역성은 뭐냐면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남은 옛날에는 70년대 이전에는 농가 밭이었는데 지금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갔습니까? 그럼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따라서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옛 상태로 우리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회복하기가 어렵다. 회복하기가 어렵다. 자, 볼까요? 책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비가역성이 있어요? 자, 비가역성은 되돌릴 수 있다,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값이 올라가면 옛 상태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은,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얘랑 유사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 따라서 지속된다.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속된다, 계속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속된다, 계속된다. 지속성이 있어요? 계속된다, 지속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세요. 악화 성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요, 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비가역성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고, 지속성은 시간에 대한 것이 지날수록 그게 계속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계속된다, 지속된다 하면 지속성 찍고, 더 큰 문제로 악화된다 하면 악화 성향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현대사회다 보니까 이 비만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밑에 배를 한번 보세요. 배가 많이 나오셨죠? 그죠? 그럼 배 나온 문제는 그냥입니까? 국가가 나서야 됩니까? 나서야 되죠. 그럼 악화 성향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냥요,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옵니까?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비가역성은 뭐냐? 한번 나온 배는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죠. 요요 현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한번 집어넣은 배는 그냥이야 신경 안 쓰면 또 나와. 지속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괜히 했나 봐. 아씨. 저는 다양한 해결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걸로 나오고 끊겼거든요. 그죠? 다양한 해결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해결수단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수단의 다양성. 자,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순수가격이요, 종합운용가격이에요. 그럼 여러 정책이 있겠죠. 그럼 정책이 단순 정책이겠습니까? 종합정책이겠습니까? 종합정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수단이 딱 하나의 개별성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해결수단에 다양한 해결수단이라는 거죠. 한 가지 해결수단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 지표가 이게 참 저도 강의가 한 20년째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요거를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해서 지금 보시면 부동산 문제 지표라는 단어가 있죠. 강의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나오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작년에 나왔던 게 넘겨보세요. 작년에 나왔던 게 드디어 4번하고 5번이 떴어요. 4번, 5번 있어요? 요건 별표를 한번 쳐보셔보세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기출문제에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IR 지수는 뭐냐면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요새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낮아요? 높아요? 높죠. 그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은요 지금 집값을 올리고 종부세를 때리다 보니까 강남에서 임대료 올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임대료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PIR 지수와 RIR 지수가 작년에 떴습니다. 최초로 떴어요. 이건 별표 쳤어요? 요거 정도는 좀 머릿속에 두시고 다른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아까처럼 뭐 다차원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지수는 뭐냐면 넘겨보세요. 부동산 문제 지표에 자 우리가 높을수록 나쁘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정부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요 집값이 너무 올라왔어요. 무주택 서민분들하고 고소득층들하고 이 분배가 소득 분배가 너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양극화 현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소득 분배가 너무 나게 되면 시장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여기는 이제 분배의 측정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겠는데요. 분배의 측정 수단, 소득 분배죠. 소득 분배의 측정 수단. 한쪽에 너무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 노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노렌츠 곡선은 누가 얘기했을까? 곡선이 얘기했을까? 노렌츠가 얘기했죠. 이게 미국 놈이에요. 미국 놈인데 얘가 노렌츠 곡선. 여러분 밑에 보시면 그래프 하나 있나요? 그래프? 그래프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들어보세요. 한 번도 뜬 적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 세로축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로축에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고 그 다음에 가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에요. 그죠? 편안하게 되죠. 편안하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이제 퍼센트로 본다. 그럼 얘가 100%고 그냥 100원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인구가 누적 점유율이 100%다 그러면 100명이라고 봐요. 자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대각선이 자 따라합니다. 완전 편등. 왜 이게 완전 편등이 되냐면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딱 중앙이에요. 중앙. 딱 중앙에 와가지고 만약에 자 지금 이 지역에 따라서 100명이 있다. 그럼 50명이면 50%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50명이 50%가 전체 소득의 100원에 50원을 차지해요. 따라서 완전 평등. 완전 평등이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차지하시면 분배가 불평등해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노렌츠 곡선, 반달 모양 곡선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럼 이쯤 와서는 어떻죠? 이쯤 와서는 만약에 30원이라면 50명이 30원 먹으면 50명이 70원 먹어요. 따라서 불평등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우리가
이 노렌츠 곡선이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으로 가버려요. 그죠? 그럼 면적이 큰 게 좋아요? 이 면적이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본다면, 식을 본다면 A와 B를 봤을 때 전체 면적이라면, 자, 이 로렌츠 곡선은, 자, 이 로렌츠 곡선에 대한 식은 전체 A와 B에서, 자, A와 B에서 로렌츠 곡선에 요게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까 대각선 기억하십니까? 대각선 따라서 면적이 없다. 면적이 없으니까 완전 평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아까 어때요? 대각선으로 갈수록 그냥이다. 완전 평등이다. 완전 평등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노렌츠 곡선이 자, 전체적인 걸 차지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그냥해요. 요거는 완전 불평등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노렌츠 면적이 클수록 더 불평등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면적이 커야 된다, 면적이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맨 밑에 가보세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높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 면적이 크다는 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면적이 큰 게 좋아요, 면적이 작은 게 좋아요. 그럼 대각선이 좋고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 갑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이거 강의할 때 진짜 힘 빠져. 그죠? 왜냐면 야매를 할 텐데. 그다음에 완전 평등. 50명이 50번 먹으면 완전 평등이잖아. 얘기 좀 해봐. 근데 면적이 크면은 50명이 30번 먹으면 50명이 70번 먹잖아.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그 면적이 다 커지면 완전 불평등이 되겠죠. 그 면적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아요. 맞나요? 그럼 제가 볼게요. 이거 또 10년짜리 야매인데. 자, 여기 쫙 보는데, 봐봐. 지금 5명에서 피자를 하나 시켰어요. 그죠? 근데 한 명이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처먹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배가 어떻게 될까? 계속 나오게 돼요. 제 지금 배 보이시나요? 배가 붙으면 완전 평등이죠. 굶어갖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봐봐. 내가 계속 이걸 먹어요. 그럼 제가 배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럼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면적이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아요. 그걸 끝내세요. 이거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넘기세요. 진위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나? 진위계수. 자, 얘는 미국 놈이고, 진위는 프랑스 놈이에요.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계수, 수치화, 숫자로 써본 거죠. 로렌츠 면적을 수치화 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진이에요, 진이. 여러분, 진이라고 하지 마세요, 진이. 진이는 노래방에서 나와요. 그죠? 어떻게 불러요? 아이씨, 자, 요거를 이제 진위 계수로 나타내서 진을 따서 지라 그러고, 자, 이거를 0부터 1까지를 봐요. 밑에 보시면 0하고 1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0으로 갔을 때는 완전 평등이고 1로 갔을 때는 완전 불평등이거든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외울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얘네들이 높으면 안 돼요. 그 면적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만 좋거든요. 대답해봐요. 그럼 수치도 커야 될까요? 수치도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지만 평등으로 가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10분위와 5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오른쪽에 7번하고 8번. 찾았어? 그럼 우리가 작게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위를 10분위로 나와요. 몇 분위? 10분위. 그러면은 위에 있는 애들이 상위 계층이고 밑에가 하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1, 2, 3, 4의 40%를 밑에고, 자, 10하고 9를 20%를 상위로 보는 거죠. 근데 절대 이것도 결론만 알아야 되니까 그냥 박스로 보세요. 최하위가 올라갔죠. 찾았습니까? 그럼 상위가 올라갔어요? 하위가 올라갔어요? 하위 40%에다가 상위
20%라고 되어 있나?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소득의 분배를 본다면 고소득층이 소득이 많아야 됩니까? 저소득층이 좀 많아야 됩니까? 저소득층이 많아야지만 분배가 잘 이루어진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가 많을수록 또 좋은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10분위는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5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5분위는 5개 분인데 5개 분위가 들어갈게요. 5개 분위가 갑니다. 자, 지금 얘는 상위가 올라갔어요. 하위가 올라갔다, 상위가 올라갔다. 상위 있어요, 상위? 상위 몇 퍼센트? 20%에다가 하위 20%라고 되어 있나?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대답해봐요. 하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얘기 할게.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따라서 출제 빈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할게. 또 나중에 또 너 다 안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암기 기법이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 얘 말고 다른 지수는 자, 따라서 다 낮아야 된다. 다 낮아야 좋아요. 근데 하나만 10분위만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어떻게 외우냐? 다 올라봐. 높아야 돼? 다 낮아야 돼? 낮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아까 배가 나오면 이 큰일 나지? 면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얘도 커야 돼? 얘도 작아야 돼? 0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맞아요? 그러면 갈게. 10하고 5가 있죠? 그럼 어떤 게 숫자가 더 커요? 그럼 얘는 높아야 돼요. 5는 낮아야 되고. 언더스탠드? 그러면 10분위는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5분위는 낮아야 돼. 그럼 다 낮아야 되는데 몇 분위만? 10분위만 높아야 좋다는 거예요. 가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미리 본다면 넘기시면은 핵심 체크로 한번 가볼게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지금 얘랑 좀 다르거든요. 핵심 체크로 가시면 부동산 문제는 높을수록 나쁘다라고 되어 있나? 자, 그럼 얘기해 볼게. 로렌츠 곡선 아까 면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진위기의 수도 작아야 되지? 그 다음에 아까 5가 커, 10이 커. 10은 크고 5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작아야 되는데 10분위만 높게 나타납니다. 찾았죠? 그러면 이따 다른 지수를 얘기하겠지만 몇 분위만 높아야 된다. 10분위만 높아야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소득에 대한 분배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자, 넘기시면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66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슈밥의 지수. 슈밥의 지수는 누가 얘기했을까? 지수가 얘기했을까? 슈밥이 얘기했겠죠. 독일 사람인데 자, 이제 요거는 자, 따라서 분배의 측정. 그럼 소득이 어떻게 돼요? 다른 저소득층들이 소득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맞나요? 자, 몇 분위만 높아야 되고 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이제 뭐냐면 자, 따라서 주거비. 이제부터 주거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거비 부담도 커야 됩니까? 주거비 부담이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자, 할게. 먼저 키를 잡아볼게. 자, 얘기해봐. 우리가 주거비 부담이 커야 돼요? 주거비 부담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 것은 다 지수가 작아야 됩니다. 얘기해봐.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10분위만 높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슈밥의 지수 있어요? 슈밥의 지수. 슈밥의 지수는 자, 박스를 한번 볼게요. 생계비에서 주거비라는 단어가 있죠.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얘기하는 슈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슈밥의 법칙은 소득이 높을수록 얘가 낮아진다는 지수인데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얘가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자, 소득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주거비에 대한 절대적인 지출액이 주거비가 40만 원을 차지한대요. 자, 소득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얘가 연구해 보니까 500에 1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절대적 지출액.
One more time. 절대적 지출액. 절대적 지출액은 더 넓은 데로 가서 더 높아진 건 이해 가셨죠? 근데 얘는 따라서 상대적 지출액.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출액을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100만 원에 40만 원은 따라서 40%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500만 원에 100만 원 따라서 20%. 그러면 희한한 게 소득이 높아지니까 주거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 슈거베 지수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럼 아까 결론은 커야 됩니까? 이 지수가 낮아야 됩니까? 높으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밑에 보시면은 뭐 슈퍼주니어의 수주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서 가고 밑에 1번에 찾으셨어요? 그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이 지수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으니까 안 좋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도심은 절대적으로 외곽보다 높다는 거는 도심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높다는 건데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20% 적당하다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 안 나오니까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렇게만 가, 그렇게. 아시겠죠? 절대 이거 갖고 장난치지는 않아. 그죠? 그래서 이제 첫초로 나온 게 4번, 5번이 작년에 떴다고 얘기했나요? 이게 처음에 나왔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은 PIR 지수라는 게 있어? 그럼 PIR 지수는 교수님 PIR이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P는 자, 따보세요. 플라이스 가격, 주택 가격을 얘기하고요. 주택 가격을 얘기하고 자, 이제 인컴, 연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생각하실 때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낮나요? 굉장히 높나요? 높죠.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소득이 어떨까? 3천만 원인데 연소득이 자, 주택이 1억 5천이에요. 그럼 5, 3, 15, 5죠. 대답해봐요. 근데 얘가 집만 사는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지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낮은 게 좋겠죠. 제가 아까 낮아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RIR은 자, 이건 뭐냐면 R은 따라서 렌트,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죠? 임대료고 그 다음에 아까 인컴은 연소득이라고 얘기했죠? 레이트 비율이에요. 그럼 연소득에 비해서 임대료가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요. 처음 떴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저자가 자, 따라서 P 같은 내 돈, 그 플라이스가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주택에 따라서 R을 깐다. R이 임대료죠. 그죠? 참 재밌게 해놨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따라서 P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따라서 RIR. 그럼 이건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올해 나온다면, 자, 주거비 부담을 적게 하려면 이 지수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런 게 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주택 가격 전세 금액이 높아지면 이것도 안 좋겠죠. 낮은 게 좋겠죠. 오케이? 이제 끝났어. 넘겨봐. 핵심 체크. 답은 가르쳐 줬어. 다 낮아야 되지. 높으면 안 좋지. 그럼 아까 나봐봐. 5분위하고 10분위가 있었지. 5가 숫자가 커, 10이 숫자가 커. 10은 높아야 되는 거야. 다 낮아야 되고. 아시겠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나온다면 소득 분배와 주거비 부담 중에서 같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몇 분위만 높아야 되고. 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렇게 끝내. 막 노렌치 곡선을 무슨 뭐 공식을 이용해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까 PIR, RIR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만 좀 신경 써서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가볼게요. 이제 족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족보들인데 일단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다음에 시장 실패. 시장의 중요한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야 돼요. 자, 만들어 달라는 것만큼 안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이었어요? 이론상이었어요? 그 완전 경쟁은 이게 1,000원이면 사는 사람도 2명이고 파는 사람도 2명이죠? 그럼 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시장이 실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효율적 배분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생산이 적게 되거나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스타트를 끊는 게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순서가 페이지를 제가 73페이지부터 잡아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가 73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자, 부동산 정책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이제 스타트를 끊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제목을 좀 바꿔볼게요.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책이라는 건 사적인 노력이에요? 공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유, 근거, 요즘 근거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치적과 경제적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정부의 시장에 개입하는 우리가 이유. 자, 따라서 근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게 기능이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서 나중에 이제 제가 OX 문제를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기능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이게 경제적인 거냐,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잘 해야 되죠. 근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소득이 아까 어떻게 할까? 분배 측정에 대해서 아까 10분위, 5분위 기억나세요?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기억나시죠? 이게 보다 보니까 이 소득에 대한 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잘 돌아가면 있는 사람이 너무 먹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기능이 정치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니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나왔지만 행복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젊은 층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싸게끔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죠? 저소득층이죠. 맞나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같은 게 어떤 우리가 그 정치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거든요. 요즘 이제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역할이다. 자, 그러면 따라서 정치적이에요.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면 시장이 실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이 경제적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취임사에 항상 좀 갈릴 수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개입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겠습니다는 건 따라서 정치적.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따라서 경제적. 조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우리가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냐면, 저소득층이 나오면 정치적이에요. 시장의 실패가 나오면 따라서 경제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가볼게요. 저소득층이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그럼 정치적에 이게 들어갔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이 지읒 들어갔으니까 정치적에도 지읒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혀를 좀 짧게 제가 여러분한테 저소득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경제활동하는 곳이 그냥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것은 아까 이 만들어준 것만큼 만들어달라는 게 따라서 효율적 자원 배분. 그래서 원하는 것만큼 자원이 잘 배분되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우리가 목표로 가요. 자, 그러면 지금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려면 이 저자가 쓰신 파란 색깔도 인정하겠지만 저소득층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제가 저소득 그러면 어디가 나왔대요? 정치적이 나오셔야 되죠. 다시 저소득
정치적인 나오셔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시장 실패라는 게 나오면 어떤 단어? 경제적이라는 게 나오셔야 되죠.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경제적은 시장 실패를 수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직 보지 마시고 이따 해드리겠고, 정치적은 그냥요 저소득이 키포인트예요. 저소득을 위한 정책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소득층들은 주택을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따져서 잠재적 수요. 정부가 정책을 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정책이라든지 주택 소유는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이해 갔죠?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또 한 번 또 뒤에서 훑어드리도록 하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본격적으로 페이지 6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교수님 뭐가 시험 문제라고 하냐면 거기 보시면은 자, 아까 박스는 설명을 했었죠. 그럼 그 위에 3번에 파란 색깔의 제목이 있나요? 자, 따라보세요. 시장 실패의 원인. 찾았어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죠? 그러면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대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시장 실패 원인 3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을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대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린 거는 그 밑에 가시면 초과이윤과 관련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 초과이윤이라는 게 저번에 누구보다 더 맞을 수 있는 게 초과이윤이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제가 여기다 넣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할 때 시장 파트에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완전 경쟁은 이론상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 시장이 불안정 경쟁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돼요.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 자체가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이 독과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독점, 과점, 그 소수의 업체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독점, 과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튀어나왔어요.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규모의 경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규모를 크게 한다. 자, 독과점이라는 자체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죠? 그럼 대기업은 물건을 만들 때 소량 생산합니까? 대량 생산합니까? 대량 생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량 생산하게 되면요.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생산비를 줄이면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중소기업이 도산된다는 거죠. 가격 경쟁에 져서.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독점으로 갑니까? 독점으로 가요. 그죠? 독점으로 가서 자연 독점을 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도산되면 지네들만 남겠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을 계속 떨어뜨릴까요? 다시 올릴까요? 올려서 다시 초과이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정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성. 자, 그러면은 어디가 미래가 개발하실 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 사람들만 그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것도 그냥이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원인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이거예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불완전. 그런가요? 이거 나오고. 그럼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자, 따라해보세요. 일물일가. 자, 따라해보세요.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나면 그걸 순응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니까 시장 실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맞나요? 물건이 동질한 게 완전이죠. 그 완전 경쟁의 물건이 동질성이 시장 실패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부동산은 불완전해요. 정보가 불완전해서 정보의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 외부 효과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외부 효과가 한 문제 정도 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한 파트예요. 찾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시장 실패 원인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각각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될 수도 있어요. 찾았습니까? 먼저 공공재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들어보시면은. 자,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의 4번째, 공공재도 시장이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역에 가시면 어떤 지역마다 공원을 정부가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개방을 해요. 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경합성이라는 자체는 서로 공동소비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걸 차지하겠다고 경합하지 않고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따라서 비배제성,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배제성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무임승차. 그럼 돈을 내요? 돈을 안 내요? 안 내다 보니까 민간한테 맡기면 적정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과소생산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을 해야겠죠. 보조를 해준 거야. 지금 공공재 보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비경합성. 뭐냐면, 우리가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서로 그걸 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시 소비다 보니까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한다, 경쟁하지 않는다. 경합하지 않는 재화가 비경합이에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역의 공원들은 돈을 받지 않아요. 대답해봐요. 어디 지역 가면 공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다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럼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해요? 배제하지 않아요? 무슨 배제성이죠? 비배제성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무임승차가 발생되죠. 그럼 이거를 시장에 맡겨서 삼성한테 야, 너 공공재 공급해 볼래? 어떤 놈이 공급하겠어요? 그럼 시장에 맡기면 그냥 해요? 과소생산돼요. 과소생산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자, 아까 제가 시장 실패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만들어 달라는 것만큼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너무 적게나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도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외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고, 일단 정리를 해서 또 가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나눴던 게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정치적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뭐냐면 정치적이라는 자체는 저소득은 사회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목표 달성하기 때문에 공공임대나 소득제 임대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는 걸 시장의 실패죠. 그럼 시장의 실패를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집에 가면 헷갈리거든요. 경제활동하는 것이 시장이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시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정치적이 떠오르시게 되겠어요? 경제적이 떠오르시겠어요? 저소득이 나오면 정치적이라는 게 떠오르셔야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나와요. 그죠? 근데 원인이 나오는데 가장 위력한 거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가장 유력해요. 불완전이고, 부동산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럼 정보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정보를 어디가 개발될지 아시는 분이 초반을 먹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구성이 되고, 아직 얘기하지만, 규모의 경제라는 건 좀 추세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아까 대기업 기억나시죠? 대기업은 독과점으로서 규모를 크게 하잖아요. 소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해요?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그럼 생산비를 떨어뜨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럼 중소기업이 도산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자연 독점으로 갑니까? 그럼 가격을 어떻게 될까요? 올려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건 아직 안 떴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시는데 보통 따라서 불안정 경쟁,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 요 정도로 시험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공재라는 건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 이게 다 공공재거든요. 교수님, 왜요? 아니, 공공재는 좋은데 왜 시장이 실패라고 하는데, 저 들어보세요. 이게요, 잘 봐요. 이게요, 무임승차가 돼요. 무슨 승차? 서로 돈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죠. 경합하지 않으니까 돈을 내, 안 내? 안 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업이 너 생태공원 공공재로 만들어? 그럼 할 놈이 없단 말이에요. 자, 공공재는 우리한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그럼 사회에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 근데 가대 생산, 가소 생산.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까요? 보조해 줄 수도 있을까? 보조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원 같은 이제 오래가는 내구재 위주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딱 키포인트만 잡을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동산은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불완전이잖아요. 그런가요? 어떻게 해요? 소수니까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 그러면 정보가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그냥이야, 정보의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으니까 초안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자, 이제 공공재라는 걸 배우셨어요.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공재는 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비경합, 비배제, 무임승차, 가소생산, 요 단어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까지가 따라서 시장 실패 원인.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지선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딱 처음에 나왔던 게 다시 할게요. 얘네들이 글씨를 장난쳐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자, 동질성이라는 자체는 완전 경쟁이죠. 그럼 동질성은 완전이니까 시장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뜬 게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정보가 대칭이라는 것은 정보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보에 대칭이 들어가야 돼? 비가 들어가야 돼? 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냈어요. 자, 이 공공재는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죠.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공동소비니까 비경합이죠. 그럼 여기도 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대 생산이에요? 공공재는 가소 생산이에요? 가소 생산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관식입니까? 이 다 객관식입니까? 그냥이야 글씨를 바꿔. 그러니까 불을 넣고 비를 빼거나 가소를 가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답세 외부 효과. 찾았어요? 이 외부 효과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외부 효과.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는 매년 출제될 가능성도 높아요. 사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세 시장 실패 원인.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